전남일보 비컨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비컨 뉴스에 다 담지 못한 비극으로 끝난 국민신문고 청원, 비컨 뉴스 플러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남일보 디지털 뉴스국장 김기봉입니다. 저는 사회부 김정대 기자입니다. 네, 저는 강송혜 기자입니다. 예, 이번 사건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20대 학교 교직원이 자신의 신상이 털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직원이 이제 먼저 국민신문고를 두드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학교에 대한 그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어떤 내용을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찾아가게 됐나요? 일단은 이분이 국민신문고에 넣은 청원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교감 승진 예정자였던 학교 한 교사 박모 씨가 과거 이제 징계 받은 것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실이 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예.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결국 이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렸고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왜 이런 그 얘기를 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네, 이게 참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원래 일상에서도 좀 관심이 많았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 교무행정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그 학교 내외부에 이제 드나드는 그런 공문이나 서류 같은 것들을 전부 이렇게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제 학교 내부 사정에 밝았고 또 교감하고 어떤 그 업무상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 누가 교감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가장 자기가 직무 연관성이 수 연관성이 있는 게 직무 연관성이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승진 예정자로 올랐던 이분 그 박모 씨인데 박모 씨에 대한 직원들의 일반적인 평판 또 과거 실제로 이제 그 사건에 연루돼서 징계를 받았던 사례 그런 객관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땐 왜 이 사람이 교감 승진자 가지고 이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자기하고 업무를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강송희 기자 입장에서는 사건 캡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하고 이제 맞물리는 거구만요. 네. 근데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신문고를 제보를 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 신상이 털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릴 때 본인의 이름을 쓴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님 이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근데 국민신문고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민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시스템 자체가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 신원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 심지어는 고발 대상자의 신원 정보도 적어서 넣어야 되고요. 성함 이름이랑 또 어디에 재직하고 있는지 또 뭐 그런 것들을 넣게 되고 또 어느 기관에서 이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개인이 이제 다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과정에서 신문고에 올린 그 민원 내용이 전남도교육청으로 전달이 됐고요. 이제 전남도교육청 민원 분류 담당자가 이것을 다시 인사 담당자한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인사 담당자에 보냈고요. 이게 이제 교감 승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교감 승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박모 교사가 탈락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교원소통심사위원회에 소제기하면서 그 답변서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신원 정보가 담긴 신문고 내용이 같이 담겨서 온 거죠. 그러니까 나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교감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라는 그 사유서를 그 박모 교사한테 보냈을 때 당연히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썼을 그 민원 내용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는 당연히 가리고 봉인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에서 업무 착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그 일단 도교육청에서
민원인의 정보가 갈려지지 않은 신문고 내용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달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얘기를 해요. 실수? 왜냐면 일단 그게 있는데 그 실수를 왜 실수를 했냐라고 물어보니 교육부 소청 심사위가 어쨌든 자기들보다 같은 교육부 소속이면서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같은 그 계통의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 충분히 그런 부분 오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 말하는 변명 같고 사실은 네. 그게. 근데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그 문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충분히 신문고에 들어갔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거를 당연히 인지를 했어야지. 인지를 했을 텐데 그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문서를 갖다가 자기들이 지우거나 가리거나 하면 그건 공문서 위조에 말도 안 되는 거지. 공문서 위조라는 건 그 내용 자체를 변조하고 왜곡했을 때 가능한 거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이미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민원 때문에 이제 탈락한 게 아니라 이미 사유가 있었음에도 왜 그걸 같이 넘긴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한데. 나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네네. 되는데 원래 탈락한 사유가 네. 이 사람이 제기한 민원 때문에 탈락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징계를 받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탈락했으니까. 근데 왜 그것까지 같이 오픈이 됐는지가 궁금한데. 결국 자기들이 탈락한 사유를 좀 구구절절 좀 첨부해서 고친다는 그런 그렇죠. 과정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고문고가 됐다 그래요. 고문고가. 근데 실제로 지금 고문고가 된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요. 김정대 네. 기자 그저께 남편 만나고 왔잖아요. 예. 경찰에서 변사 사건 그렇게 많이 다뤘는데 이처럼 서럽게 우는 남편 처음 받으라면서요. 이게. 네, 그랬습니다. 남편 지금 인터뷰한 느낌 이런 감정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남편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예. 참 얼마나 억울했는지 남편 친가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 그 모여서 식당에. 네, 다 모여가지고 한 대여섯 분 되셨는데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희 인터뷰하는 내용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중간 중간에 좀 이런 부분을 더 얘기를 해야 된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옆에서 첨언도 좀 하시고 예. 남편 같은 경우 인터뷰 와중에도 한 번씩 이렇게 그 감정이 북받쳤는지 울먹일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그 돌아가신 분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도 심적 고통이 심해가지고 뭐 자살 시도도 몇 번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유족들 얘기 따르면은 이미 숨지기 전 2차례 정도 자살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진짜, 난 그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런 것들 이 사람이 그 학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관여를 했다는 건 심지어는 좀 오지랖이 넓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성격이 밝잖아. 그렇죠. 네. 밝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정도면 얼마나 심적 고통이 심해. 21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뭐 내용이 뭐 주로 경찰에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면서요. 네. 뭐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반말 이렇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는데요. 일단은 뭐 가족들 또는 이제 그 당사자한테 이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들인데 분명히 배우가 있다. 배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가 누군지만 밝히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당신들이 나한테 잘못한 걸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 또는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마치 자기가 지금 경찰서에 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찰서에 와 있다. 고소장 접수한다. 했다가도 결국 뭐 이런 자기가 그 어떤 마음이 좀 약하고 해서 그 접수까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꼬치꼬치 깨묻기도 하고요. 결국 그 이 교감에서 탈락한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 자기를 탈락시킨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 추적하는데 이 교직원을 이제 매개고리로 삼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과연 이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경찰이 협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도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협박으로 본다면 이 협박이 자살에 이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형법적으로 문제를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네. 느낌하고 실제로 경찰에서 어떤 의유를 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 강소희 기자 지금 네. 다른 그 여성 노동자 연합도 이게 이 문제에 좀 그 들고 일어났다 그러는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 사건을 제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뒤늦게서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공유가 됐다고 해요. 저희 이제 뭐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위쪽 이제 서울 쪽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한 뒤에 직접 유가족을 찾아뵙다고 해요. 그 크리스마스 때 알게 됐는데 26일 날 유가족을 직접 찾아뵙고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이 여성 노동조합에 이분이 이제 8월달에 가입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가입한 사실도 이제 뒤늦게 알게 돼서 이제 좀 너무 노조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고 책임감도 느끼는 게 좀 많아서 유가족 분들이 이제 함께 계속 하시는 한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유가족 분을 찾아뵙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뭐 법률적인 이런 자문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뭐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를 좀 어떻게든 연결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이 이렇게 쭉 접하면서 개인 신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그 유출이 됐을 때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더불어서 자기 공익 제보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어떻느냐 사실 2016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어제 우리 또 노승일 씨 인터뷰도 했지만 그 공익 제보의 형식을 빌어서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외부에 노출이 됐고 그로 인해서 촛불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공익 제보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익 제보가 정말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이 사회를 밝게 하고 맑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익 제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밀고자들로 인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공익 제보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공익 제보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애매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이 20대 교직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익 제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측에 지금 처한 입장에선 이 교직원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학교에 대한 해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죠. 네, 뭐 사실 중요한 건 노승일 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그 분으로 인해서 결국엔 국정농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저희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좀 줄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지만 결국엔 그분이 처한 현실은 사실 저는 외면했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촛불로서 일어나시긴 했지만 결국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쏙 빠져들면서 결국엔 지금 그분이 많이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외면하고 몰랐던 것처럼 아마 저희들이 관심을 그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태까지 제보를 하셨던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서 이제부터라도 이 공익 제보자들을 위한 이런 방안들 좀 구제 같은 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예, 전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쭉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공익 제보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이게 내부 고발이라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들이 공익 제보자들이 문제 제기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들여다보기보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는가 그거를 이제 색출해내는데 더 이렇게 많은 기운들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사건도 그렇게 해서
뭐 물론 어떠한 실수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의 문제든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공개가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고 참 비극이 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집중이 되는 거는 결국 학교 내에서도 누가 이걸 얘기했는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졌던 것 같고 공익 제보자들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회가 많이 맑아지는데 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신문고에 대한 저희가 이제 인식에 대한 얘기도 좀 했죠. 나눴었는데 했었는데 사실 국민신문고에 올린 그런 내용들조차 이렇게 언젠가 다 이렇게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면 누가 정말 그 자기의 어떤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이렇게 그렇죠. 아까 고발할 수 그 있는지. 국민신문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릴 땐 내가 도교육청에 민원이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지만 이걸 도교육청이나 우리 학교에 제보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 초록이 동색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더 큰 기관, 중앙정부 여기에서 해결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두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국민신문고에서는 그 민원을 관할 기관한테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인식과 국민신문고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그 부조화, 괴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20대 교직원의 그 비극도 하나의 원인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신문고가 원래 왕한테 직접 가서 민초들이 억울하면 하소연했던 것인데 조선 후기 때 국민신문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세도 정치가 극심을 이제 부릴 때 삼정 문란 있고 이랬을 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 지방 관찰서로 내려오고 지방 관찰서는 다시 지방 수령으로 내려오고 결국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최초의 민원을 제기한 곳으로 다 그 민원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조선 후기 때 국민신문고의 폐단이었는데 지금의 폐단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국민신문고 사람들도 자기들은 우리들은 운영 시스템이 민원을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신문고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식에 걸맞는 국민신문고의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는. 그 노승일 씨 얘기 나와서 그것만 그 사실 노승일 씨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공익 제보자들 당시에는 엄청난 그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그 큰 일을 해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생활고가 심하다. 네네네. 뭐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정말 큰 문제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사실은 오히려 더 사회적 편견이나 또는 경제적으로도 이유로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런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개인 그 신원이 공개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기의 어떤 남은 일생을 걸고 공익 제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고 지금의 자리를 지킬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 공익 제보를 하면 개인 신상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했느냐를 산출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공익 제보의 내용이 과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개인 신상이 보호돼야 되는데 개인 신상이 유출이 되니까 그 제보한 내용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이걸 민원을 제기했고 누가 나를 음해하느냐 이쪽으로 몰고 가니까 결국 그렇죠. 공익 제보가 본 취지를 흐트러뜨리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으로 인해서 혹시 이분의 죽음이 단순히 공익 제보로서 또 끝나고 결국엔 이렇게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묻힐 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나 도교육청이 그리고 그 관계 기관들이
어떤 사안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제보를 했고 그 제보 내용이 뭔지에 대해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게 좀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전혀 또 아니, 그러고 저-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서 아니라서. 그래서 안타까운 게 좀 더 크죠. 그래서 김정대 기자가 종교를 지어줘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 왜곡되게 흐르고 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그건 또 다시 패널드 기자의 몫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전남일보 비컨 뉴스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